부동산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전 재산 중 한 7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하면서 팔지 말아야 할 물건을 판다는 자체는 그건 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지혜, 또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를 한번 제가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은 33평형 전세를 5억 9천이 하는 저렴한 가격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렴하다고 해서 이렇게 그것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전세 사기가 그러한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로서 한번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누구에게나 참 중요한 경제적 결정이죠. 오늘 방송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부터 전문가 팁까지 다루고 있고요. 부동산 초보 투자자부터 경험 많은 투자자까지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 매매와 전세에 대한 핵심 지식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한 후 투자 전략을 배우고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부의 중요성이죠. 자, 이 부동산 투자는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수익 창출에 기여가 됩니다. 적절한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의 가치죠. 부동산 정보는 때로 돈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며 빠른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한 달에 10만원씩 적금을 붓습니다. 1년에 100만원짜리 적금을 붓는데 한 번은 친구를 만나서 식사하고 소주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 요새 뭐 은행에다 뭐 적금 붓는 거 있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이렇게 한 달에 10만원씩 넣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는 얘기가 그거 깨고 그때는 주택은행이었죠. 주택은행에 가서 선매 청약 저축은행이라는 게 있다. 그거를 들어라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면은 주공아파트 분양받을 적에 그 통장을 쓰게 되면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사실 눈이 번쩍 뜨였죠.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게 10만원씩 해서 1년만 부르시면 될 수 있다는데 그만한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택은행 가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한 달에 뭐 2만원서부터 해서 10만원까지 붓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주공아파트를 12개월만 부으면 1순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이제 기간이 1년서부터 뭐 이렇게 한 2년까지 갈수록 이게 이제 이 기간에 따라서 그 당첨자를 가리고 이 수도권 뭐 인천이나 갈 때에는 1년만 12개월만 부으면 가서 주공아파트 15평서부터 뭐 25평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 덕분으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참 돈에 대한 정보의 가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보는 때로 돈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며 빠른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단지는 4개 단지로 되어 있죠. 서울시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5년차 신축 아파트죠. 3045세대의 대단지입니다. 1단지부터 4단지까지 개방형 열린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무장애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유모차를 끈 애기 엄마든가 또 나이 드신 또 어르신들 또 전동차를 가지고 돌 수가 있는 그러한 게 아주 참 신축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33평형인데 402동입니다. 6층 전세면대 5억 9천에 거래가 되어 있어요. 지금 11월 달에 거래가 된 경우는 최하 6억 1천에서 6억 5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11월 달에는 6억 1천, 6억 2천짜리 두 개가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남동향이고 에어컨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또 깨끗합니다. 그래서 5억 9천이면 가장 저렴한 전세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축하겠습니까? 얼죽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주차죠. 이게 첫째가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세대당 1.16이기 때문에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와도 내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고마운 게 없죠. 근데 또 운동시설도 또 잘 되어 있습니다.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또 GX룸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1단지부터 4단지까지 공통입니다. 내가 지금 2단지 살고 있는데 4단지에 가서 내가 골프 연습하겠다. 그럼 친구랑 만나가서 거기서 골프 연습할 수 있는 거고 또 GX룸에 가서 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운동시설을 통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는 나눠져 있지만 똑같이 통합으로 해서 관리비도 저렴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 시설도 또 뛰어나죠. 또 경로당, 작은 도서관, 입주자 회의실 등 주민 편의 시설도 아주 뛰어납니다. 또 단지 내에는 또 어린이집과 경비실도 있고요. 택배 보관소, 방제실 등이 있어서 주민 생활에 아주 편리함을 더해주죠. 또한 신월 6동 행정타운이 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또 추가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1, 2, 3, 4층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라고 그러죠. 행정타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뭐 실버 세대 또 아버지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교육들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도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세 계약 시 우리가 뭐를 봐야 될까요? 첫 번째가 등기부등본이죠. 그래서 소유주, 대출 여부, 권리 제한 사항들을 확인해서 부동산의 법적 상태와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파악해야죠. 선순위에 근저당 설정이 있다. 그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 선순위에 가압류나 이런 게 있어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시세가 싸다고 해서 보증금이 싸다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꼭 이런 거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죠. 보증보험 가입 여부죠. 전세보증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가능한지도 확인하고 또 가입 조건을 충족한지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내줄 적에 내가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신축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가진 또 이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또 애기 엄마들이 집을 들어오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이 이제 빠지질 않아가지고 보증보험을 신청했다는 얘기죠. 근데 보증보험도 또 이렇게 주어진 재날짜에 나오질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져서 와서 참 좋은데 보증보험 받으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연락해보면 아직까지 안 나와서 좀 아쉬워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변 시세 및 전세가율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매가 11억 7천이다. 그러면 이제 전세가 5억 9천이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60%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주변 지역 전세가율이 60%대라고 보시면 된다. 지금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외의 전세가율은 60%대 미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들어오셔도 가능합니다. 자, 전세 계약 시 또 추가 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 건물 상태를 또 점검해 보셔야죠. 자, 누수가 되어 있는지 또 곰팡이나 또 파산 등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활 불편도 불편이지만 나중에 또 수리 비용을 또 부담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도 건물 상태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신뢰성이죠. 임대인의 신원, 과거 거래 이력 이런 평판 등을 확인해서 전세금 반환 능력과 부동산 관리 의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계약할 당시에 이제 이 신분증을 가져오지만 국세 완납 증명서라든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가져와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고 나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그거를 중개업소에서 이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또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조건도 또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계약서의 기본 조건과 특약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시 또 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거기 특약사항에 줄이 하나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또 사전에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초보 투자 팁이죠. 첫 번째죠. 시장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역별 또 시기별 부동산 시장 동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또 1년 후에 어떻게 또 바뀔지 또 1년 전에 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금 계획 수립이죠. 자금 상황을 고려해서 대출 여부와 금리를 파악하고 또 투자 기간과 목표 수익을 결정해야 됩니다. 영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전문 지식, 아무리 내가 부진하더라도 부동산의 용어라든가 개념, 또 정책 이런 걸 이해하고 시장 흐름을 읽는 능력을 키워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100%는 없습니다. 그럴 때 저도 20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저도 때에 따라서는 세무사님한테 또 아니면 법무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제가 이 문의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법이라는 게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바뀌면서 또 변하기 때문에 내가 또 이게 계약을 하면서 이거를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하는데 또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검토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이제 마무리인데요. 자, 투자의 다각화라고 했죠.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 보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전문가의 또 조언도 투에서 또 투자 이용을 또 해야 됩니다. 꼭 저도 여기서 많은 분들을 사드리고 팔아드렸는데 또 이분들이 보시면 꼭 전화가 와요. 사고가 났을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미리 팔기 전에 어떤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되는데 저한테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팔고 나서 이렇게 작으면 그때는 제가 도와드릴 기회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물건을 파실 때에는 이게 소득세 상담을 한번 꼭 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상담료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아까워할 필요가 없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이제 신중한 결정이죠.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학습, 부동산 시장은 계속 변함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다각화라든가 전문가의 조언, 신중한 결정, 지속적인 이 학습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 재산의 75%가 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또 되는데 또 하차하는 순간에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